일반 패드와는 확연히 크기 차이가 있죠. 단유 마사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진짜 중요해요. 젖꼭지가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이너시아와 애슐리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하이 빕스, 안녕하세요. 애슐리입니다. 사실 여러분께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또 한 번 아이를 보내주게 됐어요. 벌써 두 번째 유산인데 19주 차에 보내줬기 때문에 아이가 좀 커서 유도분만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도 중기유산, 두 번째도 역시 중기유산이었기 때문에 사실 중기유산은 아이를 낳은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출산 후와 마찬가지로 현재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고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유산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저도 당황스러웠었어요. 출산 후에 산후조리는 자세하게 온라인상으로 나와 있는데 유산 후에 몸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몸으로 먼저 다가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로가 많이 나오실 거예요. 오로라고 하면은 출산 이후에 자궁 내에 남아있던 피 그리고 찌꺼기들이 나오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 2일에서 3일까지는 오로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생리대의 양과 비슷한 양의 출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처음 2, 3일은 일반 패드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게 바로 산모 패드인데요. 제가 사용했던 제품을 지금 가져왔어요. 병원에서 이거를 사용하고 계시길래 저도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일반 패드와는 확연히 크기 차이가 있죠. 굉장히 길고 넓기 때문에 이거를 깔고 계셔야만 그래도 잘 때도 편안하실 거고요. 뭔가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케어 패드뿐만 아니라 맘스 안심 패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사실 필요 없이 10개에서 30개 사이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겪으실 상황은 전몸살이에요. 사실은 저는 전몸살이 그 유도분만 과정의 그런 통증보다도 훨씬 더 아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바로 단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몸살을 빠르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진짜 중요해요. 저는 유도분만 다음 날부터 젖이 점점점 차오르기 시작해서 분만 후 3일차 되는 날에 전몸살이 가장 심해졌어요. 젖이 점점점 차오르고 가슴이 커지면서 딱딱해지고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벌써 딱딱해지고 열이 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살짝 팔만 들어 올리려고 해도 너무너무 아프고 누웠다 일어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아마도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분들은 유축을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유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단유 마사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렇게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축을 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가슴을 건들면 건들수록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이 더 늦춰져요. 마사지를 받아야만 유선이 막히지 않는다. 그거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빌어보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사지 받으실 필요 없고 유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병원에 단유 의사를 밝히시고 약을 처방받는 겁니다. 카보락틴이라는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그나마 부작용이 적은 약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하루에 2정씩 이틀치 총 4정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유도분만 당일 그날 저녁부터 꼭 카보락틴을 하나를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2일차부터는요. 젖이 안 찼더라도 압박붕대를 착용을 하세요. 가슴 부위를 칭칭칭 그리고 단단하게 고정해서 압박을 해주세요. 아예 물리적으로 젖이 차오르지 못하게 지금 압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3일차부터는 젖이 딱딱하게 뭉치고 열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냉찜질입니다. 반드시 냉찜질을 해줘야만 고통도 완화할 수 있고 빨리 단유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 가슴 전용 냉찜질 아이스팩을 샀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요. 동그란 튜브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슴이 작으신 분이나 크신 분이나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으로 계속 냉동했다 꺼냈다 하면 그 사이 시간이 비잖아요. 손수건도 물에 적셔서 비닐봉지에 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냉찜질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 이 단유하는데 양배추의 성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아마 양배추 팩이 굉장히 많이 뜰 거예요. 한번 마사지를 하실 때 2파우치를 개봉을 해서 부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냉동이 아니라 냉장실에 넣어서 시원하게 보관을 하셨다가 가슴 위에 얹어서 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트는 마스크팩의 그 시트 질감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이렇게 위아래로 부착을 해서 가운데에 젖꼭지가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저는 카보크림도 사용을 했는데요. 역시나 그 양배추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하루에 2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가슴에 마사지를 하듯이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단유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분을 줄이는 게 필요한데요. 미역국 많이 드실 텐데 미역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드시지 마세요. 국물 먹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유 같은 거 드시지 마세요.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수분들이 다 젖으로 가기 때문에 수분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정 뭐가 마시고 싶다면 식혜를 드세요. 저도 식혜를 정말 많이 마셨는데 이 식혜 안에 들어가는 엿기름 추출물이 젖을 말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엿기름 추출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혜를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마셨던 식혜는 이 제품인데 올바른 유기농 식혜라고 쓰여 있어요. 이 제품이 엿기름 추출물이 13.5%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시중에 파는 것 중에 비교적 엿기름 추출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더라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젖이 잘 단유가 됐다면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지나 있을 거예요. 지금 제일 급한 불은 끈 상태이고 이제부터는 정말 몸조리를 잘 하시고 잘 먹고 잘 쉬셔야 됩니다. 임신 중에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에서 취하는 영양소들이 아이에게 많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양제를 다시 열심히 먹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먹은 영양제는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철분, 유산균. 아시겠지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비오틴까지 이렇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필요한 걸 따로따로 드셔도 되지만 다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합 비타민을 먹으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아기를 또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체 리듬을 원활하게 돌리는 게 필요해요. 우리 왜 병원에서 그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오로가 6주에서 8주 정도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 정상 생리가 돌아올 거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몸도 같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저는 도움이 받아볼 수 있는 게 이노시톨이 아닐까 싶어요. 이전에도 생리가 조금 불규칙한 편이었던 저는 이노시톨을 잘 챙겨 먹는 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좀 도움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이노시톨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생리대로 유명한 이너시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먹어본 이노시톨 중에서도 굉장히 맛있고 또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노시톨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예요. 생리가 불규칙한 이유가 이 호르몬 불균형인데 이거의 원인이 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 때문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한 난소의 기능을 개선을 해서 건강한 난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성분이기도 해서 이노시톨을 먹는 거를 전 정말 추천드립니다. 또 카이스트 출신 4명의 여자 박사님들이 함께 개발하고 연구한 제품이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는데 이 한 박스 안에 28포가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제가 다른 제품들은 가루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얘는 액상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물 없이도 먹기가 좋았고요. 이나시아에서 효과적으로 체내에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특허받은 이렇게 액상 타입으로 제작을 일부러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렌지 맛이 나거든요. 그냥 이렇게 드셔도 좋고요. 탄산수에 타서 마시거나
아니면 얼려서 이렇게 샤베트처럼 먹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좀 달큰해서 저는 당류가 많이 들어가 있나 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대체당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노시톨을 고를 때 그냥 이노시톨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배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너시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효과적이라고 입증되어 있는 미오이 이노시톨과 캐롭 추출 분말을 황금 비율 40대 1로 배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노시톨을 먹었는데 효과 없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항성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흡수율을 높이는 그런 성분도 첨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가족 계획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엽산이 들어가 있고요. 이 엽산의 흡수율을 높이는 비타민 B군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이너시아와 애슐리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온라인 단독 최저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할인 코드를 마련해 두었고요. 거기에다가 댓글로 이노시톨이 필요한 이유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은 5분을 추첨해서 공품 한 박스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절이에요. 몸조리를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위 중에 하나가 저는 손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유산 때에도 저는 다른 데보다 손목이 유독 아팠어요. 이런 것처럼 내 몸에서 내가 특히 약한 부위가 출산 이후에는 더 아프게 됩니다. 저는 특히 손목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꼭 손목 보호대를 착용을 하실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제가 첫 번째 유산 때 착용했던 거는 이렇게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슬립온 타입의 제품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슬립온 타입은 단단하게 받쳐주는 느낌은 없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구매를 했던 거는 이렇게 벨크로 타입의 손목 보호대인데 네임랩 제품을 저는 샀는데 그냥 벨크로 찍찍이가 아니라 이 안쪽에 이렇게 밴드가 들어가 있어요. 2번 더 단단하게 고정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거든요. 손에 넣어서 한번 이렇게 당깁니다.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그 위로 감아서 이 벨크로 찍찍이를 이렇게 고정을 해줘요. 손과 손목을 연결해주는 그 관절 부위를 딱 감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움직이실 때 확실히 보호가 돼요. 가장 주의하시는 게 바닥이나 침대나 책상을 이렇게 딛고 몸을 움직이는 게 가장 위험해요.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도 손목 짚고 일어나지 마시고요. 이렇게 주먹을 줘서 주먹을 딛고 일어나시는 거를 습관화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후 마사지예요. 중기 유산을 하면은 조리원에 가기가 좀 그래요. 물론 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행복한 웃음소리, 아기 울음소리 이런 것들을 들을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리원을 취소하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조리원은 비록 가지 않았지만 산후 마사지는 받으실 수가 있어요. 출장 마사지로 받는 건데 실장님들 실력이 다 출중하셔서 어떤 분들이 오셔도 다 만족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업체를 고르시건 후기 많이 찾아보시고 컨택을 하시고요. 돈 아깝다고 안 받지 마시고 저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로 배출도 원활하고요. 그리고 몸 관절이나 이런 안 좋게 자세가 틀어졌던 것들 이런 것들도 교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붓기 빼는 데도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 5회라도 받아보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유산 후에 몸조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는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사실 몸보다는 마음이 더 아픈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몸조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마음조리일 텐데요. 저도 참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나름의 한 번의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그리고 그 경험으로 죽을 만큼 힘들어 봤고 그런 심리상담센터에 가서 또 열심히 상담도 받으면서 치유를 받았거든요. 이제는 좀 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또 마음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가족계획, 아기 너무너무 중요하고 간절해요. 이렇게 간절한 저희들을 위해서 이너시아에서 이벤트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벤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나가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또 희망이 올 겁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웃으면서 만나요. 빠빕.